자, 시작하겠습니다. 국어의 특질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어의 특질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크게 음은, 어휘, 문법적 특질이 있어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거기 아예 박스를 돌리시고 별표를 치세요. 사실은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은 내가 여기서 뭘 배울 거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의문이란 것은 자음 모음이에요. 미리 얘기지만 의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표기가 돼 있는 것을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발음하셔야 돼요. 그럼 표기에서 발음을 했을 때 변화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변화에 따라서 나누는 게 의문의 특질이고요. 어휘는 단어 개념이에요. 문법은 주술의 관계냐 또는 목적어가 잘 쓰였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니까 점점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얘는 아주 단순하게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에서 뭐가 문법 중에서 다른 것 하나 의문의 특질 주고요. 어휘의 특질을 하나 넣는다든가 어휘의 특질 주고 문법의 특질을 하나 넣는다든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의문의 특질은 파열음의 3중, 두음법칙, 음절 끝소리, 모음조화, 모음동화, 자음동화, 음상발달. 어휘는 다량의 한정어, 높임 말의 발달 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높임 말입니다. 팔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법의 특징은 문장의 끝에 서술어가 와야 된다. 문장 요소가 생략 가능하다. 또는 문장 자리 이동이 자유롭다. 수식어 뒤에 피수식어가 온다.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높임말은요. 높임말은 어휘이고요. 높임법은 문법입니다. 이걸 살짝 크로스 시키거나 살짝 교체시키면은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높임말은 어휘의 특징이고요. 높임법은 문법적 특질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먼저 국어의 갈래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빠르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국어는 어원에 따라서 고유어 뭐가 있고요? 외래어가 있습니다. 근데 고유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꾸 교재를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순수 우리나라 말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암기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자주 보셔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어차피 이런 것들 또는 뭐 찰나 이런 게 고유어냐 한자어냐 이런 걸 자꾸 보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사회성에 따른 구분해서 보시면 거기 교재에 보시면 귀화어도 있고요. 차용어도 있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됐죠? 표준어의 기능은 사회성에 따라서 표준어의 기능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표준어의 특징 4가지 뭐가 있을까요? 통독우준이라는 거예요. 통독우준, 통일의 기능, 독립의 기능, 우월의 기능, 중거의 기능. 통일의 기능은 여러 지역의 말이 혼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말을 좀 통일하자라고 한 게 통일의 기능이고요. 독립의 기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말이란 뜻입니다. 우리 국어, 그러니까 외국 가더라도 한국말 하듯이. 그러니까 독립의 기능이고 우월의 기능은 사실은 시험에도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 우월의 기능은 지방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말을 쓰게 되면 우월의 기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중거의 기능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어떤 틀에서 얘기하자라는 게 중거의 기능이에요. 자, 방언은 앞에서도 얘기했죠. 지역과 사회 방언이 있다라는 거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이제 의문상의 특질로 넘어가서요. 아까도 얘기했죠. 의문상의 특질은 뭐가 있다? 파열음의 3중 체계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파열음의 3중 체계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 부분은 암기하셔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발음이 나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조음은 소리를 내는 이런 뜻이에요. 조음, 점이라고 하는 교재도 있고요. 조음, 장소라고 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소리가 나는 점, 곳, 소리를 내는 장소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조음, 방법, 소리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면 소리 낼 수 있는 곳은 5군데요. 처음에 양입술, 빠빠빠빠빠 자음 모음에서 자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빨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입천장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우두두두두두하죠. 뒤에 보면 말랑말랑말랑하죠. 그 다음에 목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로 한다? 양순이라고 얘기하고요. 양순음. 이빨에서 뜨뜨뜨 스스스스스 할 때 여기를 치조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는 입천장이 9개예요. 그래서 앞에는 딱딱하다 그래서
구개음 뒤에는 말랑말랑하다 하더 연 구개음 마지막은 목구멍 소리인 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소리를 내는 방법은요. 터치는 소리인 파열음, 터치면서 마찰이 나는 파찰음, 그 다음에 마찰음, 비음, 유음이 있습니다. 자, 이때 외우는 방법은요. 바다, 가자, 어디, 서해, 누구랑, 마누라, 야랑 가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파열음의 삼중체계란 건 뭐냐면 비읍이 있고 우리나라 말에는 쌍비읍, 피읍이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삼중체계라는 얘기입니다. 자음이. 얘는요. 쌍디귿이 있죠. 디귿이 있네요. 쌍기역이 있죠. 기역이 있죠. 쌍지읒, 치읒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두 개를 넓은 의미에서 뭐라고 한다? 파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넓은 의미에서 구개음 그러면 영국의 경국의를 모두 합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됐죠? 그래서 파열음의 삼중체계예요. 근데 여기는 쌍시옷은 있지만 뒤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중체계가 되는 건 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파열음의 삼중체계 음운이 뭐였죠? 음운의 뜻이 의미를 변별하는,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 그대로 하면 달 이렇게 있는데 파열음의 삼중체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디귿을 하면 달문이 되는, 영어로는 문이라고 하는 저기 밤에 뜨는 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디귿을 놓으면요 우리 딸내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티귿을 놓으면요 뭐가 됩니까? 얼굴에 쓰는 탈이 되는 거죠. 파열음의 삼중체계를 통해서 의미를 분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두음 법칙이란 것은 여러분들 원래 두음 법칙은요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게 여기를 지울까요? 여기를 지워서 혹시 이것도 쓸 수가 있으니까 지워보시면 두음 법칙에는 첫 음에 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두음 법칙입니다. 첫 번째 차성복자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구개음화된 니은이 있고요. 니은. 세 번째 리을이 우리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성복자음이란 건 얘 국어에는 있지만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여기에다가 복자음, 자음이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오는 거 우리 쓸 수는 없죠. 그러면 얘는 안 돼요. 그런데 얘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얘는 자음이 두 개가 아니라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의 자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돼요. 그러니까 차성복자음은 올 수 없고요. 구개음화된 니은이 뭐냐면 니은 다음에 뭐가 오면 이 모음이나 그 다음에 이 선행 모음이 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선행 모음이 뭐냐면 이에다가 아를 더하면 뭐가 돼요? 야. 이에다가 어를 더하면 뭐가 돼요? 여. 이에다가 오를 더하면요? 요. 이에다가 우를 더하면요? 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앞에 왔다 그래서 이 선행 모음인 야녀뇨뉴가 오면 니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원리는 뭐라고 되죠? 계집 녀가 맞는 거죠. 녀. 그런데 우리는 녀라고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글자를 처음 쓸 때는. 왜? 녀가 뭐가 와 있는 겁니까? 녀는 이 선행 모음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는 여라고 써야 되지만 우리는 여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 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원래인 여를 써요. 그러니까 첫 음절에 올 수 없는 게 두음 법칙이지 두 번째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부터는. 됐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리을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저기도 여기는 안 나왔네? 로인이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리을을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저거는 저기 위에서 북한 애들이 써요. 로인, 리순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안 써요. 그래서 얘기를 뭘 한다? 노인이라고 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니은이 있잖아요. 니은 못 쓴다면서요? 아니에요.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 아니잖아요. 오는. 이 모음은 말 그대로 이가 온 거고 얘는 이 선행 모음 야녀뇨뉴도 아니고 오죠. 오는 이 모음 계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됐죠?
그게 두음 법칙이고요. 음절 끝소리라는 거는 우리 표기는 더럽게 많이 쓸 수 있는데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다? 7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녀 다리만 봐요. 7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닭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 발음은 뭐 쓴다? 닭. 하나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꽃이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 치읓이 여기에는 없잖아요. 표기는 쓸 수 있지만 발음으로는 어떻게 쓴다? 대표음인 꽃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음절 끝 소리 규칙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좀 지울까요? 좀 쓸 게 많아지네. 자, 그 다음에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만드는 걸 모음 조화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 국어에서는 이 모음 조화가 많이 문란해졌다는 얘기죠. 즉